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2021년도 첫 번째 강의 신용보증기금 인턴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 인턴이 이제 뜨고 좀 있으면 3월에 주공공 인턴이 뜬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여러분 요즘 금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꼭 자기소개서로 쭉쭉 뚫으셔서 인턴 합격하시고 올해 2021년 최종 합격까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신보 인턴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을 할 텐데요. 신보 인턴 같은 경우에는 1, 2번은 항상 문항이 비슷하고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반면 약식 논술에서 항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 2번에 빠르게 작성을 해주시고 3, 4번으로 넘어가 주시던가 아니면 3, 4번 빠르게 작성해 주시고 1, 2번 가볍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번은 제가 2020년도 하반기 자기소개서 특강 분석해드렸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내가 처음 작성이다, 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위에 나오는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여기에서는 간단히 1, 2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떤 전문가냐라고 설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스타트업을 위한, 아니면 특정 산업군을 정해 서비스지 어떤 산업을 위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목표를 정한 다음에 이 목표를 위해 어떤 걸 해주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설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설정을 해주시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경험이 근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매번 제가 자기소개서를 해드리든 면접을 해드리든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근데 제가 기업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에서 일한 적도 없고요. 스타트업 관련해서 한 적도 없어서 어떡해요? 라고 많이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때 저는 뭐까지 파고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하셨던 아르바이트들을 좀 되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개인 사업자 밑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자주 하셨다면 이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하셨던 요식업이나 이런 곳에 대한 금융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만 해서 적어주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혹시 경영학과를 다니시는 분이라면은 내가 팀플을 하면서 만난 팀플이라고 하시기보다는 내가 이 수업에 대한 얘기도 빼고 그냥 예를 들어 A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이러한 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고 싶다까지 들어가 주셔도 되니까요. 선생님 저 경험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못 쓰겠어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내가 했던 아르바이트들이 뭐지? 내가 과에서 들었던 수업들이 뭐지? 내가 그나마 좀 자주 만났던 사람들이 뭐지? 를 생각하신 다음에 그거를 구체화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만큼 생각했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정말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셨던 일 쭉 나열하시고 거기서 구체화해 주시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마 자기소개서를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실 실수가 이거 쓰십니다. 소통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많이 작성을 하실 텐데요. 여기에 작성하셔야 할 역량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구체화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형용사한 명사로 쓰라고 항상 역량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역량을 말씀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의 실제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기업들을 이해할 수 있는 모의 창업 경험 혹은 창업 지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지원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도 그냥 소통이라고 하지 말고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소통 역량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강조하시고 싶은 모든 역량을 최대한 구체화 시키셔서 A한 역량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기에 갖고 계신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을 해주시면서 내가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해봤었으니까 내가 창업지원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런 걸 해봤으니까 나 잘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여기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보고 바로 약식 논술로 넘어가 볼게요. 약식 논술, 신보 약식 논술은 항상 이 문항이 길기 때문에 이거를 쓰기도 전에 지레 겁먹게 만드는 문항들인데요. 사실 1번 문항 살펴볼게요. 1번 문항은 쭉 보면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보증을 확대했었어. 근데 만약에 봐봐 경제위기가 더 늘어나서 만약에 신용보증이 부실화되면 우리 어떻게 그 방법을 네가 생각해봐. 결국 이 얘기거든요. 그거를 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써서 문항을 길게 보여줬을 뿐이에요. 이 문항이 여러분이 답변을 작성하실 때 갖고 가야 할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근거를 써가면서 얘기를 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작성하시기 전에 조사하셔야 할 5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뭘 조사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먼저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현황을 조사해 주시고요. 뭐 현재 지원금이나 보증은 뭐 어느 정도 나갔는지, 대출은 어느 정도 나갔는지 등등등 최대한의 많은 현황을 모아주세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중소기업이 상황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 선생님 그냥 뭐 경제 위기인데 당연히 상황이 어렵죠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것 같다라고 좀 구체화해서 찾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의 아이디어의 기반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1번한 현황에서 중소기업이 뭐 소비도 줄고 이러니까 뭐 좀 어려워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이유가 가장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것 같다. 이 이유가 가장 좀 부실화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걸 찾아주시고요. 그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그에 대한 설명 정리를 해주시고 이 아이디어를 꺼낸 근거를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신보 합격 자기소개서를 쭉 보다 보면은 항상 신보 합소서에는 근거가 정말 논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나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방안에 대한 예시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4번 중점적으로 찾아주셔야 되고요. 이에 대한 이 3번의 구체적인 방안과 이에 대한 기대 효과 및 예상 리스크까지 조사를 해주신 다음에 문항 작성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약식 논술을 작성하실 때 여러분이 갖고 가시면 좋은 팁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보증 확대나 보증 심사를 강화하자와 같이 현존에 있는 창의적이지 않은 방향을 쓰는 건 좀 지양을 해주세요. 여태까지 신보의 약식 논술은 항상 뭐 찬반을 묻거나 어떤 상황에 대한 생각을 묻거나 아이디어를 묻거나 크게 이 3가지 중 하나로 흘러갔는데요. 이번에 신보에서는 셋 다 아이디어를 묻는 문항들을 이게 출제를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묻는 문항은 여태까지 합격 자기소개서의 80% 이상이 조금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들어가 있을 때 정말 실행을 해볼 수 있지만 실행을 해볼 수도 있고 시사와 좀 접목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네 이러기 위해서 우리 보증심사를 강화해요 이런 현재에 있는 얘기이기보다는 여러분만의 조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는 게 아이디어형 문항에서는 신보의 아이디어형 문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문항은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문항뿐만 아니라 약식 논술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2가지씩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2가지씩 해주신 다음에 내가 현황을 봤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봤는데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거야. 그럼 이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다른 나라도 막 찾아봤어. 다른 예시도를 찾아보니까 와 이게 먹히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도 혹은 우리 상황에도 어떻게 적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야. 우리 이렇게 해서 효과를 걷어보자 라고 하는 게 답변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정말 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자기소개서 첨삭을 해드릴 때든 뭐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형을 묻는 논술이나 이런 거를 도와드릴 때도 항상 좀 말씀을 자주 드렸던 게 경제나 시서나 금융 등의 용어를 생각하시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뭐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뭐 보증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다면 보증 플랫폼, 미국의 보증 플랫폼 이런 식으로 검색을 좀 해주셔서 엮어내시는 게 하나의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활용한 예시를 뒤에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냐, 크라우드 펀딩이냐, 빅데이터냐, 뭐 어떤 펀딩 상품이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경제, 시사, 금융 용어들을 좀 끌어내신 다음에 이것과 이 문제 현황을 엮어서 검색하신 다음에 아이디어를 좀 끌어내시면은 창의적인 방안을 좀 유도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레임 보고 예시 살펴볼게요. 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신용보증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한 이 A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긴 그냥 내가 앞으로 이런 얘기 할 거야 라는 2가지씩 나오죠. 현재 코로나로 인해 어떠한 상황입니다. 우리 1번에서 조사한 거 있죠. 전체적으로 우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현황이 이래 라고 설명하면서 봐봐. 나 사실 이만큼 현재 경제 상황과 경제 시사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이번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많은 현황들 중에서 내가 중소기업을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부실화의 원인은 여기에 있었어.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봤을 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중소기업이 좀 괜찮아질 것 같아.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문제를 제시한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로 범위를 좁혀가 주시는 거예요. 범위를 좁혀가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에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에 어떻게 할 수 있는 A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앞에서 말한 이 실질적인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A 방안이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봐봐. 실제 외국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효과가 나. 내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건 뇌피셜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찾아봤다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고 예시를 한두 개 정도 들어주신 다음에 이를 활용해 혹은 이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생각한 이 구체화 방안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것과 이 사례와 여기 이 두 개의 위치는 충분히 바뀌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처럼 어떻게 한다면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괄호친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만 정리하시면 여러분 바로 이 프레임에 넣어서 작성을 하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블로그, 제 거를 참고하셨다는 블로그를 막 찾아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프레임의 그 괄호 부분만, 이 프레임을 옆에 띄워놓고 이 괄호 부분만 바꿔서 넣으면 자소서가 빨리 완성되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제가 뒤에서 바로 예시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안을 제가 일부러 갖고 왔어요. 여러분은 절대 이런 방안 쓰시면 안 되고 이런 방안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냥 봐도 보이는 방안이지만 여러분이 그냥 이 제가 말한 앞에서 1, 2, 3, 4, 5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시니까요. 여러분 그냥 논리 흐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상생과 펀딩으로 이겨내는 경제 위기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두신 다음에 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내 아이디어 이게 적성해 주시는 거죠. 빨간색 글씨가 여러분이 그 채우셔야 할 괄호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용에 맞춰서 바꿔주시면 돼요. 신보가 보증하는 연계형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갈씩 이 사람이 뒤에 크라우드 펀딩하고 엮어서 말을 하겠구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앞에서 제가 그 신보의 약식 논술 문항이 우리 답변이 가야 할 지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수치를 쓰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줬죠.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뭐 대출이 얼마고 폐업률이 뭐 어떠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중소기업이 지원금 및 대출금을 사실은 경영유지에 사용을 하고 있어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거나 상품을 연구하기에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게 드러나죠. 경영유지가 이제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R&D가 안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튼 여러분 논리 흐름 구조만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R&D 할 비용이 없다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판로 확보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이 정소기업들이 경영유지 비용이 아닌 투자 및 판로 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를 위해 최근 가장 유동적인 개인의 자금과 규모별 업계와의 연계로 펀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논리 흐름 볼게요. 나 두 갈씩 이거 해야 돼. 그 다음에 자 현재 우리 상황이 이렇다. 근데 내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없어. 우리 이 원동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추가적으로 돈을 주고 컨설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요즘 막 동학개미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동적이잖아 개인의 자금이. 그리고 기업별로 좀 연계를 해서 플랫폼을 해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봐봐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실제 미국의 바이오 헬스 분야는 이렇게 해서 R&D 비용 확보해서 얘네가 이렇게 판로를 또 확보했대더라. 뭐 일본도 이 비슷한 시스템 해서 뭐 이렇게 마련해서 어떤 효과를 또 냈었대. 와 내가 말한 아이디어가 실제 다른 나라에서도 좀 비슷하게 이행이 되고 있어. 내가 이 나라들 것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이를 활용해 우리나라 역시 뭐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갖춘다면 기업과 개인으로 나눠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으로 어떻게 한다면은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한 구체적인 방안.
그 다음에 이처럼 장기적 기업의 개발 및 성장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 문항 작성해 주실 때 가장 좀 지양해야 되는 게 단순히 좀 단기적인 성장을 보고 작성해 주시는 건 지양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다면 잠시 우리가 좀 숨은 돌릴 수 있어 라기보다는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한다면 지금 당장의 경제위기를 통한 뭐 부실화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중소기업 성장까지 도울 수 있어 라는 아이디어까지 나오면은 더욱더 금상첨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도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논리 구조가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저희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결국 앞에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ESG야 라고 막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ESG가 중요해. 근데 ESG가 중요한데 중소기업이 도입하기엔 쉽지 않아. 어떻게 하면 도입을 시킬 수 있을까?가 이 문항의 요지입니다. 자, 9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묻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신보의 약식 논술은 크게 찬반을 묻거나 생각을 묻거나 아이디어를 묻는 거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 문항도 아이디어를 묻는 문항입니다. 운영도 힘든 중소기업에 어떻게 ESG를 도입시킬 수 있어? 라는 게 이 문항의 요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조사해 주셔야 될 거는 현재 ESG 도입 현황과 ESG 관련 현황을 정리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이 ESG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와 도입해야 하는 이유 같이 정리해 주시고, 중소기업이 ESG를 도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한 방안, 그리고 근거, 예상, 리스크, 뭐 기대 효과, 이거 앞에랑 다 똑같아요. 약식논술, 아이디어 묻는형 문항은 다 똑같은 흐름으로 갖고 가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좀 강제적으로 대기업에서 친환경 거 뭐 납품하라고 시켜요. 그럼 걔네가 어쩔 수 없이 납품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강제적이거나 현존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방안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앞에서 예시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좀 창의적인 방안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흐름은 똑같아요. 두 갈씩이고 내가 현황을 보니까 중요하더라. 근데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니까 해결해보자. 다른 나라도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거를 이렇게 적용해보자. 우리 효과를 거둬보자. 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또 용어랑 엮어주시면은 조금 수월하게 풀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뒤에서 또 예시를 살펴볼 거예요. 뭐 ESG를 통한 이런 게 중요한 지금 우리는 A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갈씩이죠. 최근 전 세계가 어떠할 정도로 ESG 도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봐봐. 현재 다들 ESG에 도입에 몰입하고 있어. 우리나라 대기업도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얘기. 내가 이만큼 조사해서 ESG가 진짜 이 정도로 중요하대 라는 얘기 풀어주시고, 근데 중소기업의 경우 어떤 경우로 ESG 도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중소기업 역시 ESG 도입이 필요해. 자, 현재 다른 나라는 다 ESG 도입하고 있고 대기업도 하고 있어. 근데 중소기업은 어떠한 이유로 어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얘네를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ESG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만큼 세계가 다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도입해야 돼 라고 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얘기 할 거야 라는 얘기를 요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역시 ESG를 도입해 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을 구축합시다 라고 하신 다음에 다른 나라 경우, 다른 사례의 경우 이렇게 하더라. 앞에랑 똑같죠?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위치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를 활용해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다면 효과 얻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무리. 자, 앞에랑 다 똑같아요. 저희 예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소제목 작성해 주시고요. 이렇게 대두되는 지금 ESG 공용 플랫폼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요게 좋으면 어떠한 ESG 금융 플랫폼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앞에서도 크라우드 펀딩, 여기에서도 공용 플랫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딱 첫 문장을 읽고 판단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조금 신박한 아이디어네 라고 멈추게 되겠죠. 요게 그냥 뭐 저희의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작성을 했다면은 그냥 좀 노멀한 자기소개서네 라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걸 한번 시선이라도 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엮어서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최근 이렇게 몰두하고 있어요. 그리고 봐봐, 우리나라 모 대기업도 이 공정 추가로 구축하면서 되게 중요하다.
근데 중소기업은 이 이행되는 그 자금이 없어서 어려운 것 같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좀 논리를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들을 보여드릴게요. 특히 기업의 경계가 이제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로 나아가는 지금 ESG는 이제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좀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성장과 글로벌화를 위해서 ESG 도입이 필요하지라는 얘기를 작성해 준 거예요. 여기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은, 필자는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ESG가 중요해라는 거를 기본 가장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로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금이 없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데 자금이 없대라는 걸 주요 메인 아이디어로 갖고 가고, 이처럼 중소기업이 ESG를 도입해 이렇게 하고 글로벌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인 아이디어에서 끌고 와서 이 메인 아이디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봐봐. 유럽은 실제로 이 비슷하게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걸 마련을 해줬고, 이렇게 하면서 좀 부담을 줄여주고 있어. 이런 예시 없어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재단 및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해 뭐 인원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좀 장기적인 성장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해 주시면서 이 문항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조금 장기적인 방안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게 단순히 그냥 ESG를 명목적으로만 도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장기적으로, 그리고 정말 크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까를 한 번씩 고민하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약식 논술에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는데요. 저희 같이 1, 2번 보셔서 알겠지만 약식 논술, 그리고 특히 다행히 감사하게도 어떻게 보면 이번 1, 2번 문항은 모두 아이디어형 문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은 프레임으로 쭉 갖고 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디어 꺼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가 방향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신보는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정보조사가 가장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뭐 조사해야 되는지 5가지 문항마다 보여드렸죠? 이거부터 다 찾으신 다음에 용어와 연결 지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2갈씩에 써서 읽는 사람의 이목을 끌어와 주시고 뒤에 근거를 써서 탄탄히 완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필요한 강의는 어디든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